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제 93 여자의 팔자에서 관성의 의미. 관성은 우리가 보통 직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인 경우에는 어떤 배우자나 이성 인연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때 직장을 보고 어떤 때 이성 인연을 보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93하고 예제 94가 해당되겠네요. 갑술, 계유, 정유, 무신. 학생인데 경우운 갑오년 을해월에 직장을 구한다. 그런데 그 을해월은 종전에 사귀던 남친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 지금 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직장이나 어떤 이성 친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단 하나하고는 인연을 끝내고 한 가지하고는 인연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하고는 직장 인연은 이루어지고 이성 인연은 없어지는 거죠. 무진 기사월 후에 이때는 전년도에 있던 수의 기운, 그러니까 계사년, 전년도가 계사년이죠. 계사년의 계수의 기운은 갑년의 토월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수기가 바로 관성이죠. 그래서 관성이 단절된 것이죠. 원인이 무엇일까? 배우궁의 기신 유금이 재화가 미진하니 관에 호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는 멀리하고 오로지 직장에 매진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호일명 선생의 간법에 의하더라도 궁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은 그냥 해당 육친성이죠. 육친, 궁도 같이 봐야 된다. 육친을 볼 때는. 천간 관성이 사그라지고 지지도 관성이 녹을 극하니. 지금 해와 오의 관계입니다. 이성인연은 일단락된다. 근데 이러한 것은 당월마다 능히 이렇게 보면 당월마다 능히 이성인연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로지 이 경우에는 찾을 수는 있는데 마음은 직장상에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 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인연과는 이성인연에게는 마음이 쓰이지 않고 직장에만 매달린다. 이런 구조상의 변화는 정격 중에 신왕하여 제가 인성을 극하면 득지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종류는 제극인이 변격에 도달하면 득지하는 것이다. 기격이라고 봐야 돼. 기격. 오히려 정격 중에서는 신왕하면 제가 인성을 극하면 득지하는 것인데 이래서 지금 기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호윤영 선생은 이걸 지금 편격, 기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종약격. 그래서 종제격이면 인성이 기신이죠. 종격이니까요. 그래서
인성을 극해서 없앴을 때에 그게 재성이 극해서 없앤다고 하면 재성을 얻는 거죠. 이렇게 득실이 가치 있는 현상은 천간에 관성이 사그라지거나 중단, 휴지 등으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지지의 관성도 묶여버리는 것. 관성이 손상된 거죠. 직장을 얻는 것은 변격으로서 얻는 것과 무관하다. 이 팔자에서 신왕하고 용관하면 관성이 인성을 생해서 비겁을 극할 때에 관을 얻고, 그 다음에 재성이 인성을 극할 때에 관성을 얻는 건데 해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왕하고 그래서 관을 용하는 사주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변격의 경우에는 종관격이라고 하면 관을 호위할 때 관성을 얻는 거다. 이건 지금 이 부분은 한 직장을 얻는 거, 이 부분은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팔자가 아니고요. 변격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여기서는 지금 갑을이 손상되고 오가 손상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원국보다는 지금 의기 세운에서 변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행운의 변격은 이렇게 6월 속에서 변한다. 그러면 6월 속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면 6월 중에 재기가 불황하게 된다. 인성 비겁이 손상해서 구제되면 정격으로 복귀하고 지금 이런 말이 이렇게 정격으로 복귀하니까 재기가 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견해는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매 6월마다 격이 변한다는 전제는 무리다. 매 6월마다 격이 변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원국은 일종의 고정 모형입니다. 고정 모형. 원국을 기초로 우리가 추론하는 것은 신강약을 일단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격국, 이것도 어떤 모형이죠. 격국도 모형. 이런 것들 우리가 원국에서 그 다음에 고유의 희기, 조후 이런 것도 우리가 원국을 중심으로 일단 고정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기인 운에서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신강약은 신강이 신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조후 같은 경우는 원국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불변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격국이 외기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느냐.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잡기 이런 경우에는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정관격인데 예를 들어서 외기에 의해서 격이 그것도 6월에 의해서 격이 매월 바뀐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루고 가야 될 어떤 천부적인 일종의 사명 이런 건데 그것이 매 6월마다 바뀐다고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설명 방법은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려면 어떤 유년의 전후에서 완전히 없어진 길을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축년에서 토금의 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6월과 사라지는 길을 찾는다. 금성은 경은 경년 혹은 신은 경년 신년 임년에 이르고 사라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기가 사라지는 것은 누차 얘기했지만 앞에 쭉 얘기했고 뒤에 또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주법보로 한번 보면은 무게합이 있습니다. 무게합. 그리고 신유술 금국이 있죠. 무토는 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합으로 합류가 되고 계수는 금의 기운을 받아서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격신은 경금이고요. 용신은 무토, 청용신은 가신 신금, 가신 신금을 제거하는 개수고요. 혹시 기토가 온다면 그걸 제거해주는 을목이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수 청용신이 지금 합거되어 버렸죠. 그래서 청신이 미진하다. 그래서 진가가 혼탁한다. 청하게 하는 게 지금 부족하다. 이런 굉장히 단점이죠. 이 팔자에서 배우자를 보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지금 이게 여자 팔자잖아요. 여자. 관살 중에 희신을 보는데 개수가 청용신으로 희신이다. 그래서 개수를 보고 기토가 없기 때문에 기토를 제거할 을목을 먼저 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을목도 배우자의 동태생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배우궁은 유금인데 기신이죠. 따라서 개수로 제화해야 된다. 따라서 이 팔자는 개수가 성과 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개수를 호위하는 을목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경호운 갑오년 을해월 대운 경운 경금은 희신이고 격신입니다. 즉 사업의 성취에 동하는 시기. 직장을 얻겠죠. 사업 이런 것 때문에. 갑오년은 갑목은 기신인데 다만 동주 오화의 사지죠. 그래서 무력하고 대운 경금이 있어서 또 힘을 못 쓰죠. 그래서 큰 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팔자는 종격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성이 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지는 오화죠. 오화. 그래서 지지에서는 희신 역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본래는 지금 천간에서는 정화가 오면 쓸데없이 제대로 역할도 못하면서 간목을 설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견이잖아요. 그래서 종격인 경우에는 비견은 반가워하는 글자는 아니다. 다만 지지에서는 이 금이 지금 굉장히 혼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화가 지지에서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지지에는 희신 역할이 가능한데 동주에서 그러니까 경호나 갑오죠. 경금을 극하여 경금의 역량을 약화한다. 그래서 희기
같이 있는데 대운 같은 경우는 일단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보므로 오화도 희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유년에서 오는 경우는 이 상하를 같이 보기 때문에 천간로 가서 기신 역할을 하는지 지지에서 희신 역할을 하더라도 같이 봐주면 됩니다. 어쨌든 이 팔자에서 오화는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대운 경금은 무토를 설하고 간목은 무토를 극하니 무토는 지극히 약해져서 이 대운에서는 모두 합거되어 무토의 인사문에 대해서는 경금이 기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육친상으로는 격국상으로는 무토가 용신이어서 희시지만 육친으로는 기신 역할이죠. 기신. 그래서 무토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은 기신이죠. 무토가 상관이네요. 상관. 희신인데 상관입니다. 그러면 이 팔자는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걸로 하면 딸이죠. 그래서 자녀와 관련된 그런 어떤 글자 무토가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녀와 인연이 없는 것. 그러면 결혼과 일단 인연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을해월, 을목은 갑의 구간이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원국에 동시에 직접 글자로서 작용하기는 어렵고 목기를 강화하는 정도로 작용이 가능하다. 유년간 간목은 경신월부터 휴지하는 시기죠. 그리고 갑월에 부활한다. 그러나 이 유월간 을목이 대운이나 원국에 간합하면 동시에 유년간에서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작용이 가능하다. 유월간 을목이 경금을 합주한다. 무토는 그래서 다시 합류하는 상태로 복원한다. 경금 무토가 좋은 역할을 하는데 다만 개수는 을목에게 설을 입어서 지극히 약해지니 개수의 인사물에 대폭적인 영향의 감축이 있다. 개수는 관살이죠. 을목이 와가지고 좋은 역할을 하려면 기토가 오는 경우 외에는 별로 없죠. 그래서 그냥 을목이 왔으면 개수한테 개수를 설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에 유금의 유금에 혼잡되는 것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을해월이죠. 을해월. 을해월에 해월에서 지지에 오히려 가보면 5월이 역할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죠. 극해버리는 거죠. 해수가. 그리고 거기다 또 그나마 을목도 해수의 사지이고요. 그래서 오화가 지지 유신금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궁의 기신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인연에는 눈이 가지 않고 직장인연에만 좋은 기운이 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업의 격신은 직장인연이고 개수는 배우자를 보는 태극점이다. 여기서는 지금 배우궁 유금이 기신인데 그것을 오화가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월, 자월 이런 데 갈수록 오히려 오화를 극해서 유금 기신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연은 좋은데 이성인연은 좋지 않다. 지금 94번 예제도 마찬가지로 이성인연이 좋지 않고 직장인연은 좋은 경우입니다. 똑같이 지금 여자 팔자인데 신미, 기해, 병신, 을미. 신축은 갑오년. 연초에 대학원에 합격했으나 포기했다. 4월 28일경 남친과 헤어진다. 4, 5, 6월. 최근
6월 중하순 3차 시험을 보고 정식으로 직장에 배치된다. 천간관성. 여기도 마찬가지 전년도 계사년의 계수죠. 천간관성이 상하는 것은 무진 기사의 월이죠. 토월. 전격으로 말하면 재관이 쌍왕한 때에 사업이 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전격은 신강약으로 보는 경우죠. 신약하다고 해도 재관이 상황이 좋으면 언제나 기신이라고 하지는 못하죠. 재관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 재관법이라고도 하면서 신강약과는 좀 다르게 보는 그런 방법이 있죠. 재관의 보호신을 먼저 보고 일주의 강약의 상태는 그렇게 종하는 상태만 아니면 재관을 우선해서 보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일단 정격이라고 하면 재관의 상태가 중요하다. 신강 신약은 그 다음에 봐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왕하다고 할 수 있다. 경월에 이르면 오미는 반주되고 경월에 원국의 미 반주되고 갑을이 상한다. 도래의 때는 변격으로 전향한다. 이 팔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을목 인성 하나가 있죠. 그래서 6월에 직장에 배치되고 그 사이에 남친 한 명을 사귀었다. 남친도 사귀었네요. 그러니까 직장 얻기 전에 사귄 거죠. 이 세 번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흉한 것이 아니라고 길하다고 할 수도 없고 신약하지 않은 팔자라고 길하다고 할 수도 없다. 강약은 세운 중에 변할 수 있고 정편격 모두 세운 중에 변할 수 있다. 근데 6월마다 변하는 신강약을 전제로 하는 간법은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신축은 갑오년, 무진 기사월, 수가 고갈시기입니다. 수가 종루했죠. 전년도 계사년에. 경월에 지금 오히려 직장운도 튀었다 이거잖아요. 이 지금 종격으로 보면 지금 오화가 기신이겠죠. 기신. 그래서 오화가 묶여서 오화를 얻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보법으로 보면 더욱 더 간단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해미 목국이죠. 그래서 을목이 투과했습니다. 그래서 갑을이 같이 지금 왕한 상태죠. 그래서 격신은 갑목이고요. 신금이 투과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용신은 해임수, 신임수도 있네요. 그리고 청용신은 신금과 기토입니다. 을목 가신이 투관해서 시급히 재화해야 하니 투관자 신금을 취하고 정화 조우 겸용을 취하지 못한다. 신축은 상하 모두 격신과 격용신 희신입니다. 신금의 인수함을 얻는다. 신금은 일단은 제조체, 활동성 이런 거죠. 갑오년, 갑목은 격신이고 희신이죠. 일단 보통 사람들 격신운이면 직업 사업이죠. 직장, 사업.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간목은 기토를 합류하죠. 기토. 그래서 기토가 희신이기 때문에 기토도 얻는 거죠. 문제는 오화의 사지, 예, 무력하다, 가보년. 그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목이 활동 시기에 기토를 합류하여 간목 기토의 인삼을 얻음이 분명하다. 간목은 인성이고요. 인성, 뭐 귀인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기토는 상관인데, 상관은 보통 우리가 식상은 진로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재원이기 때문에 나의 진로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무진월, 무토는 간목의 구간이니 간목의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계수, 임수가 종료되는 시기다. 경월, 그러니까 간목이 이때는 작동을 못하죠. 경월에는. 경금과 신금이 작동을 하는데 원국에 있는 을목이 경금과 합해버리죠. 그래서 도리어 을목이 제거되니까 가신이 제거되죠. 가신이 제거되면 가신의 이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 진신의 버금가는 그런 이면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을목은 인성이고 가신이기 때문에 귀인의 도움, 그래서 뭐 직장, 직업을 찾음, 뭐 이런 거죠. 해당되죠. 이성인에는 뭐 이런 직장인에는 뭐 격신, 그 다음에 용신을 보좌한다. 이런 건 태극점은 일단 똑같이 관살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성인에는 궁을 같이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성인에는 관살을 주로 보고 일지, 배우궁, 재화를 보조로 한다. 성궁 모두 임수를 중심으로 본다. 신금, 그것은 기신이죠. 그래서 이걸 재화하는 임수. 임수가 작동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남친은 임수이고 배우궁, 신경금, 기신이다. 간목이 구응신이다. 그래서 임수 플러스 갑. 무토가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기토월이 되면 임수가 끝나는 시기인데 간목이 유년에 간목이 있어서 무기토를 극해서 암중으로 술을 보하긴 하죠. 그래서 이때 오히려 남친과의 인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경호 신묘월 미토는 간목의 사지이고 고지입니다. 임수를 근데 보하죠. 천간 금성이 수를 생하니까 남친을 끊고 또 사귄다. 정격의 평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관성이 원국에서 온 이후에는 원국에 온 이후에는 신강약의 균형을 생각해야 하지만 또 극이 비겁에 이르는 강약을 고려하며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잡혀야 관성에 도달하여 길하다고 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신강하다고 관이 오면 무조건 길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살이 와서 비겁을 극하고 득제하는 경우 이것은 평형이 잡힌 상황이지만 관성이 오고 난 후에 신이 너무 약해지면 그리고 변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흉하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원구 구조의
평형과 십신과 십신 사이 평형이 비로소 평형이라는 다른 차원의 깊은 의미가 있다. 신강약복, 왕세평형 등은 일부분만 설명이 가능하며 용도가 제한적이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신강약법을 위주로 사주를 볼 필요는 없고, 공부하실 때도 신강약법은 제일 편하게 일단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강약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세운에서 신강약이 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것으로 희귀 판단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주법법으로 원국 글자의 희귀를 가린 다음에 육친성과 그 동태성을 확정하고 성궁의 희귀를 같이 보고 세우는 그것의 환경을 논하는 것으로 충분히 논할 수 있다.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제 95. 종격이 아닌 종합 논단의 방법. 사형거사인데요. 명주는 고중을 졸업했고 신재는 튼튼하다. 가령 신금을 경궁으로 바꾼다면 종격으로 본다. 비견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종격으로 본다. 그런데 지금 사형거사가 이 팔자를 볼 때는 종격이 아니라고 본 거죠. 통상 미를 목고라고 하는데 실제상 경험에 의하면 조토로 보아도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 이 팔자는 사오미 화방이 있고요. 오미압이 같이 있어서 고의 역할보다는 일부 토의 역할이 더 확실하게 강하죠. 기타 수의 고, 진토도 마찬가지로 수고로 보는 것. 간지오형은 무슨 논리보다도 그 생극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생극.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팔자는 생극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판독이 가능하죠. 이 팔자 이론은 간목인데 일생 가장 두려운 것은 기, 그다음에 합하는 거잖아요. 기는 합. 이것은 피극이죠. 극을 당하는 것. 이런 면월이죠. 갑술은 갑은 말 79년 김인년 기사월 합을 당하네요. 간목이 대운이고 유년과 유월에서 간목을 합하는 거죠. 유년과 유월이 똑같은 글자가 있으면 그 유월은 응기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대운 원국 갑이 2개, 원국과 유년에 또 기토가 2개 해서 갑과 기가 2대2로서 완전히 합하죠. 이때는 꼼짝없이 묶이는 겁니다. 2대2는 그냥 묶였다 됩니다. 그래서 비견, 간목, 기토, 재성. 돈을 벌고 싶어서 친구와 동업하는 이런 거. 이발소다. 간목은 우리가 모발이라고 하죠. 모발. 중간에 신금이 끼어 있습니다. 가위, 구태, 상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동하게 되면 미토가 와서 김인년, 미토가 오고요. 또 미술형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동하죠. 기사월, 사오미, 또 사가 오고요. 그래서 원국에서 신금 아래에 있는 글자들이 동한다면 신금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신금의 우리가 물상은
가위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부티어, 이발소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갑술은 김인현 기사월에 이발소를 동업했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런 건 의미도 없습니다. 의뢰월에는 기년을 극하여 유년이 중단되는 거죠. 작용이 중단됨을 재촉하는데 친구가 부채를 얻어서 잠적해버렸다. 갑기 합제하여 갑목을 화토하게 한다. 토로 변하게 한다. 그래서 갑목이 정격으로 봐서 그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갑목 역할을 못하고 바뀌어버리는 게 토로 바뀌어버리는 게 이 발자에서는 흉한 거죠. 설사 갑목이 자수에 좌하여도 역시 손상이 있다. 이렇게 40만을 손재한 후에 85년 을충년이죠. 까지 부채가 쌓이니까 하나는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갑기 화토, 갑목 기신이 기신로 변화하여 갑의 문제, 기토의 문제 모두가 발생한다. 갑목, 동업, 친구, 그 다음에 기토, 재물 이런 것들이 모두 안 좋게 발생하는 거죠. 갑술은 술은 80년, 경신년, 경진월 사람과 말다툼, 주먹, 칼부림 신유년도 마찬가지로 손재한다. 기해월 인성이 들어오니 부친의 일로 사람과 구설이 발생한다. 지금 신약 정격으로 봐서 이게 신약인데 왜 인성이 들어오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등 뒤에 3번의 칼을 맞다. 455 의뢰운 신유년 기해월 신유년 기해월이죠. 신금과 기토가 드디어 이제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목은 묶이고 그 다음에 해수가 와서 충을 하고 그 다음에 목을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쨌든 이 팔자는 지금 신금은 기신이죠. 그리고 기토도 기신입니다. 관살의 기신, 그 다음에 재의 기신 이런 것들이니까 재성은 이제 부친으로 본 건데요. 육친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제 주부법으로 얼마든지 검진이 가능하죠. 임술년 기유월에 친구에게 3만의 사기를 당한다. 유년, 임술, 개해년은 모두 임수의 이민월 후에 시작되는 거죠. 개해년은 개수는 이민월에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수의 기운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유행을 하니까 새로운 발전, 새로운 투자처가 있다. 신약인 경우에 인성이 어떤 발전이나 확장이고요. 신강인 경우에는 식상이죠. 이렇게 지금 구별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임술년 이민월에 차 잎사귀를 가공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무신월에는 개를 기른 업종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결과는 돈을 물어주게 된다. 임년 개해년 무호 기몰이 또 생각이 동하여 임수 인성을 배척하는 까닭이다.
판단착오죠. 판단착오. 인성이 기신으로 작용하는 경우 판단착오. 신약이라고 해서 인부 인성을 무조건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년이 멈추면 마음이 다르게 움직인다. 행제를 생각하고 결과는 정사월에 도박하고 관청에 스스로 대든다. 10만 이상을 땄는데 공수표를 받았다. 그 후 임수를 계획은 별도의 발전이 있었는데 야시장에 도점을 차렸다. 뭐 이런 이렇게 막 그 어떤 사사건건이 지금 그 시작과 끝, 기의 시작과 끝, 그리고 사주팔자의 구조, 글자 간의 의미 이런 걸 지금 일일이 다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이것은 학습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이렇게까지 공부할 때는 하여튼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어서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팔자는 어떤 때 보면 어떤 종격으로 해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앞에서 지금 종격이 아닌 것으로 지금 해석하자고 했죠. 그렇지만 각 글자마다의 어떤 작용이나 글자 간의 어떤 의미, 생극 이런 걸로 종합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글자의 보신 여기다 뭐 재관법도 가미하고 왕세표법도 가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죠. 먼 곳에 있는 외기에서 오는 비겁이 있으면 그것이 희신 역할을 하겠죠. 이 친구를 지금 신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먼 친구의 도움이다. 이 팔자는 대운을 중시하지 않는 거죠. 가상의 대운은 원국의 보완 글자이다. 즉 원국에서 부족한 기운은 대운에서 보완해야 된다. 일종의 허자인 셈이죠. 따라서 대운이 원국과 직접 작용하는 상을 읽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생극, 증강, 감소를 중심으로 본다. 종격이라고 하면서 인성을 희용신으로 이렇게 보아서 팔자를 해석하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종이 불가한 거죠. 뭐 비견이나 식상은 종격도 무방한 경우가 많은데 인성은 종격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종각인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종격은 종약격을 의미하죠. 그래서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살에 정하는 경우를 주로 종격에 논하고 있는 거죠. 주보법으로 보면 뭐 앞에서 본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전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취해 보면 격신은 사오미 이 남방 화국이죠. 그래서 병화가 격신이고 간목이 용신입니다. 청용신은 기토죠. 신금은 을목이 오면 정화를 생하는 거기 때문에 을목이 그래서 신금이 을목을 극해서 희신적 작용을 하죠. 이렇게 취해놓고 보면 종합격이 가능합니다. 종합격에서는 비겁은 무방하다고 했죠. 종화, 불론, 신강약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종합격이면 비겁이 있어도 무방하다. 이 팔자는 종화로 가능하다. 이런 것 육친이라는 걸 볼 때는 종격도 정격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화성, 이 강렬한 화를 청하게 함에 미진하다. 화가 과하게 왕하고 기토도 또 과하게 왕하다. 기토가 정화를 지금 설을 해야 되는데 과하게 왕한 거죠.
관목은 또 약하고 신금은 도리어 간목을 극하고 기토를 설해서 귀신 역할을 한다. 친구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것은 간목이 극을 당하고 취약한 것, 격신이 청하게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갑술은 갑은 간목 희신입니다. 기토, 여기서는 지금 합거로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화가 과왕하고 토가 왕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토를 설합니다. 그럼 토가 강으로, 그러니까 기토가 왕에서 강으로 변해가지고 합거되는 거죠. 합거되는 경우는 왕, 강, 약, 세에서 합거되는 경우는 합으로 강과 세입니다. 재성이 상관 기신성으로 되니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재물을 얻고자 하나 재원이 될 수 없다. 또한 대운지지의 술토가 원국과 화국을 이루어 간목을 태워버리는 분목하여 결국에는 간목의 긍정적 인상을 얻기 어렵고 도리어 화세를 과하게 하여 이것저것 벌리는 것은 많으나 실속 있게 거두는 적다. 화는 식상이니까 그렇죠. 갑은 김인년, 기사월, 년의 간목은 원국의 기토를 합거하는데 유년 기사월에 기토가 와서 대운의 간목을 합주. 김인년, 기사월. 간목과 기토가 모두 합주된다. 간목 기토의 인사물이 지체와 장애가 있다. 아까 2대2 말씀드렸죠. 을해운, 을축년, 대운, 을해는 을목은 기신, 해수는 기신이다. 을축년, 을목 기신이 응기하고 축토는 축미충, 사축, 금국, 추고해로서 원국 지지를 전부 발동한다. 원국의 신금이 을목을 제거하는 역량에 따라 희기가 변동한다. 이 가신, 이 을해운, 을축년 전부 천간이 지금 가신이요, 가신. 축토는 금국으로 신금의 근기가 되어준다. 신금도 귀신이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을목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신금이 희신 역할을 하겠죠. 경진 신사월에 목이 완전히 멸절되면 목성의 우성인자를 잃는다. 지금 비겁이 인성의 어떤 기신성, 친구, 귀인, 보호, 사고, 아니 사기 이런 거죠. 기신성을 갖는 거죠. 임오월, 임수가 대운과 원국의 작용, 임수 기신이지만 천간에 직접 병화가 출간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타격은 없고 오히려 간목이 있어서 간목을 생해주니 희사가 있다. 갑신월은 을목이 다시 부활하는 시기이다. 을목 가신이고 간목은 지지 신금의 극을 입어서 간목의 우성인자가 발현되기 어렵다. 을목은 갑월에 부활한다고 했죠. 앞당겨져서요.
을유월, 을목은 유년 을목이 다시 부활. 기신인이 흉한데 원국에 신금이 있어서 유금, 유월지로 인하여 흉사라기보다는 도리어 을목을 제거하니 을목을 얻지만 심적으로는 스트레스이다. 원국에 없는 비겁의 글자가 유년에 서면 멀리 있는 친구 등으로 읽는다. 그래서 을목이 멀리 있는 친구죠. 간목은 원국에 있죠. 병인년 격신이 오고 동주에서 지지하니 사업에 마음이 크게 동한다. 식신이니까 재원이고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며, 지금 격신이었죠. 사회상으로는 사업 확장 투자이다. 병화는 전년도 을축년 병수로 해서 개시되고 당년 병신월에 개시가 부활이죠. 인목은 신월에는 종렬이지만 인월부터 인목의 의향으로 격용이 힘을 얻어서 가다가 신월에 병화로서 드디어 출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화의 어떤 그 긍정적인 격신, 그러니까 사업신 뭐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병인년 투자에서 뭐 기라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지금 이 주보법과 이 유년 6월의 기가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 그런 걸 보는 방법, 이런 걸 결합하면 앞에서 보호신이 뭐니 그 호일명 선생이 말한 이런 복잡한 이런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고, 특히 육친에서는 그 효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런 다른 그 저자들의 간법을 물론 익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그 주된 간법 체계를 필히 세워가지고 그것을 그때그때 검증해보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도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에는 호일명 선생의 어떤 그 종합적인 정리, 그 다음에 유년 6월을 각 그 천간 지지별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를 이제 공부함으로써 행운론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